싸울 땐 싸우더라도 지킬 건 지키자. 영화나 미디어에서 자주 언급되는 제네바 협약, 어떻게 탄생했고 무엇을 규정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끔찍한 전쟁 속에서도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제네바 협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천에서 수백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도 병사와 민간인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패전국뿐만 아니라 승전국도 예외가 아니었죠. 이런 전쟁의 잔혹함은 결국 몇몇 국가들조차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공통의 전쟁 규범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총 4개의 협약으로 이루어진 이 조약들은 국제적으로 전쟁 범죄를 정의하고 비전투원의 권리를 보장하며 전쟁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협약은 1864년에 체결되었으며 그 기원은 1859년 이탈리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샤르데냐 왕국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는 이탈리아 독립과 통일을 위해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오스트리아 제국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북부 롬바르디아 지방 솔페리노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죠. 한창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 스위스의 한 은행가 앙리 듀낭은 사업 지원을 위해 나폴레옹 3세를 만나러 갔다가 전투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본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부상병들은 제대로 된 응급처치조차 받지 못했고 후방으로 이송되었지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거리에 방치되어 있었죠. 이후 스위스로 돌아간 듀낭은 부상병들의 참혹한 현실을 알리는 책을 출판하며 국적과 관계없이 부상자를 구호하는 기관의 설립과 이 기관이 전장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협약의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듀낭의 주장에 많은 국민과 지도자들이 공감했고 1863년 최초의 국제 구호단체 적십자가 탄생했으며 1년 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강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최초의 제네바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때 체결된 협약은 부상병 보호가 주된 내용입니다. 부상당한 병사는 국적과 상관없이 치료받아야 하며 학살, 고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투가 끝난 후 모든 교정국은 부상병을 수색하고 구조할 의무를 가진다. 부상병의 정보를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1906년 해상 전투에 관한 두 번째 협약이 체결되었고 구조 활동을 하는 중립국 선박의 공격 금지와 병원선에 대한 보호 규정이 생겼습니다. 8년 뒤 1914년 인류 최초의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이전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규모의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4년간에 걸친 전투에서 수백만 병사들이 포로가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들을 보호할 국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비참한 처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비위생적인 수용소와 강제노동, 심지어 포로학대와 처형이 만연했죠. 이런 문제는 전쟁 이후 국제사회에서 포로들도 최소한의 인간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고 1929년 3차 제네바 협약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로는 적절한 식량과 위생시설이 제공된 환경에서 수용되어야 하며 이름, 계급, 생년월일, 군번만 밝힐 의무가 있으며 그 외 정보 제공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심각한 질병에 걸린 포로는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며 의료행위가 아닌 과학적 실험 등은 행하면 안 된다. 이외 여러 조항이 있지만 주된 내용은 포로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3차까지 체결된 제네바 협약은 헤이그 협약과 더불어 전시국제법의 중요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서부 전선에서는 비교적 포로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가 이루어졌지만 동부 전선에서는 독일과 소련이 서로의 포로를 가혹하게 다루며 수많은 국제법을 위반했습니다. 2차 대전은 이전의 그 어떤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행위가 많이 벌어졌고 무엇보다 제네바 협약에 의해 보호되지 않던 민간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대량 학살과 수용소 같은 비극이 벌어졌죠. 이를 막기 위해 1949년 4차 제네바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전시에서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민간인은 공격, 고문,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전쟁 중에도 안전지대와 병원이 운영되어야 한다. 의료 및 종교 물품은 방해 없이 운송될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제네바 협약은 총 4개의 개별 협약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추가적인 3개의 의정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제네바 협약은 현대 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으며 국제재판소에서 전쟁 범죄를 다룰 때 주요 근거로 사용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굳이 우리가 제네바 협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에 벌어진 전쟁에서도 수많은 협약 위반이 있었고 사실 전쟁에서 이기면 비판은 있을지언정 전범 재판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다 포로나 민간인을 위해 소모하는 자원은 적지 않죠. 하지만 제네바 협약은 특정 국가의 이익 따위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4개의 협약 모두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고 포로나 민간인 학대로 인한 무질서한 보복과 전쟁의 악순환을 방지하여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협약을 어겨 특정 국가나 단체가 단기간에 이익을 얻을지라도 이는 결국 인류 전체의 존엄성과 생존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탈리아군 항복 속도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